서훈 전 실장이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라는 혐의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사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투톱은 노영민 실장, 서훈 전 안보실장 두 명의 실장님들인데 한 분은 출국 금지, 한 명은 구속이 됐습니다. 자, 사유는 무엇일까요? 혐의는 무엇일까요? 먼저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구속이 됐어요. 법원, 범죄의 중대성,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.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발부, 구속됐습니다. 피살 다음 날, 우리 공무원의 피살 다음 날 관련 첩보 삭제 지시가 이루어졌다. 검찰은 이 월북 근거 부족에도 해경에게 월북 정황 발표를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서훈 전 실장에게 두고 있습니다.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실질 심사 당시의 발언 들어보시죠.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?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. 검찰에서 기자회견한 거 가지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잠깐만요. 첩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따로 있었나요?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? 자, 정혁진 변호사님, 법원이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네네. 청와대 투톱 중에 원톱이 이제 구속이 된 겁니다. 네네.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 정확히 좀 해석을 해주시죠. 일단 저는 이게 예.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까 좀 긴가민가한 면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한 열흘쯤 있었나요? 그 이후에 구속적 부심이 또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지금은 이제 석방이 됐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영장 담당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담당 그 김정민 부장이 이 서 실장이 이렇게 보고받고 그 다음에 지시하고 이런 행위가 고민한 끝에 그래도 이거는 범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이제 언론에 보면 밝혔냐면은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다. 그다음에 피의자 지위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. 그다음 이제 다른 공범자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을 쭉 있었어도 이미 퇴직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아주 크다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 실장 바로 위, 서훈 그 전 실장 바로 위로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. 문재인 전 대통령. 예,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윗선까지 수사가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서훈 전 실장을 확실하게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어쨌든 좀 그 더 볼 것인지 여기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건데 사실은 결이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. 흔히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었던 월북몰이냐 아니냐의 결, 한 가지 결. 근데 제가 본 건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서훈 전 실장 등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를 봤는데 논쟁은 있습니다만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해경에게 월북 발표를 지시했고 관련된 첩보들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실제 그런 행동이 이루어졌다. 물론 서훈 전 실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어떻게 볼까? 법원의 판단은 이게 굉장히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이 연장선에서 봤을 때 증거 인멸을 우리겠다 이렇게 본 겁니까? 그렇죠. 1차적으로 이제 범죄의 혐의가 이제 그 유죄 판결이 되려면 판사가 담당 재판부가 그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정도의 확신까지 있어야 되는데 구속영장은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. 하지만은 적어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. 그런데 이게 뭐 단순히 뭐 절도죄나 이런 그런 잡범들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부가 아주 고민을 갖다가 더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역사상 최장 시간의 고민 끝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당사자들과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. 반박을 했거든요. 그 몇 가지 삭제됐다 하더라도 아카이브에 다 남아있는데 원 데이터가 그게 무슨 삭제의 의미가 있냐라고 반박을 했거든요. 의미가 있죠. 왜냐하면은 결과보다도 행위 자체의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범죄 성립하는 것은 그
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중요한 거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했던 적이 사실은 여러 번 있었어요. 그다음에 제가 국방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국방부의 거의 모든 그 자료들은 대외 비거든요. 그런 대외 비밀 자료는 한번 이렇게 딱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러면은 요즘 시스템에는 다 그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의심을 받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 같은 사람은 뭐 위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를 않았을 거고, 그런데 그 공무원들 중에 굉장히 높은 분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삭제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. 일단 나중에 찾아보면 남아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삭제가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어쨌든 이 논란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당시 정부에서 월북으로 판단했다. 이걸 두고 지금 검찰과 법원이 구속시킨 게 아니라 뭐라고 판단하든은 뭐 지난 정부의 판단이었겠습니다만 그 판단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첩보 내지 정보들을 삭제 지시했다라는 이 행동에 대한 검찰의 문제 제기와 법원의 영장 발부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이야기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.